37분 인터 마이애미와 토론토 FC의 경기에서 메시의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이 있었다. 메시가 예들린에게 대장띠를 넘겨주며 천천히 그의 손목띠를 풀고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서 천천히 그라운드를 떠났다. 아쉽게도 메시는 통증 때문에 그의 퍼포먼스를 중단해야 했다. 메시가 그라운드를 떠날 때 DRV PNK 스타디움의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져 그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다. 오늘 인터 마이애미는 토론토를 상대로 환상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메시의 부상은 이 승리의 슬픈 부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36세의 메시가 연령의 부호를 보이기 시작했는가? 지난 경기에서 메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자, 그 답을 함께 알아보자. 37분이 안 좋은 모습 이전에 메시의 뛰어난 퍼포먼스는 많은 희망을 주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한 사람들에게는 메시가 체력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의 가장 큰 순간은 메시가 예들린에게 다가가 대장띠를 건네준 것이었다. 인터 마이애미의 팬들은 메시가 주전으로 출전하면 그들의 승리 확률이 크게 증가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토론토 FC는 그렇게 쉽게 상대받지 않는다. 그들은 세리에 A에서 뛰었던 뛰어난 두 선수, 로렌조 인시니와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의 수비 라인의 약점으로 인해 최근 나쁜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다. DRV PNK에서의 경기가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모든 관심은 메시에게 집중되었다. 메시가 공을 건들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응원성이 들려왔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 스타일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메시와 함께 경기하게 되면서 동료들의 의욕이 확연히 높아진 것 같았다. 이는 애틀랜타와의 경기 때의 그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 메시와 팀원들의 압박에 토론토의 수비진은 즉시 실수를 범했고 경기 4분에 호세프 마르티네즈가 슈팅을 했지만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토는 DRV PNK 스타디움에 단순히 패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시뉴의 활력은 방문팀에 희망을 줬다. 그의 슈팅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경기 12분에 토론토는 강제로 선수를 교체해야 했다. 바즈케즈는 부상으로 빠지고 세르바니아가 그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 후 곧바로 세르지오 부스케츠는 흔치 않은 실수를 범하면서 데앤드레커에게 도움을 주었다. 커는 골키퍼 캘렌더와 1대1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데앤드레커는 믿기 힘든 실수로 두 차례의 기회를 놓쳤다. 타타 마르티노 감독에게 수비 라인의 약점은 다시 문제가 되었는데 그들은 수비에 메시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캘렌더 골키퍼의 골대에서 위험한 상황들을 겪은 후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은 공격에 밀어넣는 것이 수비 라인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인터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상대방의 골대를 위협하며 대부분의 공격은 당연히 메시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메시는 계속해서 토론토의 수비를 깨트렸고 방문팀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오늘은 메시의 날이 아닌 것 같다. 연속으로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는 운이 따르지 않았다. 18분경 메시가 볼을 가지며 토론토 선수들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였다. 슈팅의 기회가 생겼고 모든 이들은 메시의 멀리서의 환상적인 골을 기다렸다. 하지만 꿈같은 순간은 갑자기 깨져버렸다. 메시의 슛은 힘이 부족하고 위협적이지 않아 토론토의 네트를 찢지 못했다. 메시는 계속해서 팀원들과 함께 공격하였으며 다시 한번 메시는 토론토의 3에서 4명의 수비 선수와 혼자 맞서야 했다. 메시는 거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였지만 그의 결정적인 슛은 막혔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터 마이애미의 모든 것은 메시의 환상적인 골로 인해 밝아졌을 것이다. 23분에는 아쉬움이 정점에 달했다. 메시가 동료의 패스를 받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오른발로 슛을 했지만 아쉽게도 공은 너무 높게 날아갔다. 메시의 지치지 않는 노력을 보며 우리는 그의 투지를 더욱 존경하게 된다. 그의 나이와 체력의 감소를 잊게 만들었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가 그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팀을 구하기 위한 빛나는 순간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축구는 운명의 치열한 전투이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갑자기 발생하며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불행히도 경기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인 메시는 부상 때문에 DRV PNK 스타디움을 일찍 떠나야 했다. 첫 번째 팀이 끝날 10분 전 메시는 비정상적인 징후를 보였다. 그는 다리를 주물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그 다음엔 코치진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다. 경기 37분
메시는 공식적으로 경기장을 떠나 로버트 테일러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34분 전에 인터 마이애미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교체 상황이 있었다. 좌측 수비수 조디 알바가 경기장을 떠나고 노아 앨런이 그의 위치를 차지했다. 인터 마이애미가 거의 50%의 전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메시의 소중한 다리에 대한 걱정을 했다. 국가대표팀에서 클럽 대표팀까지 연속적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메시는 정말로 지쳐 있었다. 교체 후 메시는 대기석에 5분 동안 앉아서 실망한 표정으로 있었고 그 후 조용히 탈의실로 물러났다. 메시에게 상당히 슬픈 하루였다. 메시는 볼리비아와의 경기를 놓쳤고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으며 이제 첫 번째 팀이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이는 아마도 메시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부담에 대한 대가일 것이다. 오늘 경기에서 37분 동안 경기장에 있던 동안 메시는 그의 체력이 좋은 때와는 매우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일찍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메시의 교체로 인해 인터 마이애미 위 경기 스타일이 둔해졌다. 실제로 메시가 없어져서 나머지 경기가 지루해진 것도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 메시 없으면 파티도 없다. 메시의 영향력은 거대하여 미국 사람들의 축구 관람 욕구를 주도한다. 이제 인터 마이애미 위 선수들은 그들의 리더, 기술과 정신적 지도자가 없어짐을 앞두고 그들의 능력을 몇 배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도 인터 마이애미가 천국에서 내려온 것처럼 첫 골을 넣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1회 추가 시간 3분, 골키퍼 로메로는 믿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해 페어리어스 앞에 공을 직접 넘겨주었고 당연히 페어리어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메로를 이기는 골을 넣었다. 이 골은 결과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메시 대장의 부상으로 인해 무거운 기운으로 둘러싸인 인터 마이애미 위 분위기를 밝혀줬다. 메시도 아마 이 아름다운 동료의 골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이는 메시 없이도 홈팀이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면서 인터 마이애미는 리드하는 2점으로 계속해서 활약했다. 토론토의 저항은 54분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메시를 대신한 로버트 테일러가 강한 돌파로 공격해 들어가며 위험한 슈팅으로 로메로를 무너뜨리며 2에서 0이 점수를 확정했다. 어려운 시작, 정점은 메시가 퇴장한 것이며 전반에 단 하나의 골을 얻고 마지막으로는 소중한 3점을 얻었다. 남은 경기 시간 동안 인터 마이애미는 더욱 활약했다. 토론토의 방어가 산산조각이 된 가운데 그들은 상대의 골망에 2골을 더 추가했다. 로버트 테일러의 골로 그는 87분에 두 번째 골을 완성하며 그 사이에는 73분에 크레마스키의 골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토론토를 상대로 4에서 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써 MLS 순위에서 13위로 올라갔으며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도 더해졌다. 그러나 이 경기의 중심은 아마도 메시에 있을 것이며 메시가 겪고 있는 부상에 대한 걱정이 커져간다. 메시와 함께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란다. 오늘 인터 마이애미는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앞으로의 경기에서 메시 없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다. 메시에게 최고의 소망을 보냅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